그런데 예전 거실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넓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짐이 많았고 벽체나 천장에도 패턴이 많은 마감재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감재가 들쑥날쑥하면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실장입니다. 우리가 인테리어 준비할 때 사진이나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지금처럼 유튜브 영상도 많이 시청하시죠? 하지만 비슷한 레퍼런스를 보고 똑같이 따라해도 결과는 천차만별입니다. 어떤 집은 금방 질리고 촌스러워지는 반면 어떤 집은 시간이 지나도 세련되고 우아한 느낌이 들죠. 사진이나 영상에는 겉모습만 보일 뿐 그 집을 완성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디테일은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제가 나와 있는 현장은 분당에 있는 임해진흥 아파트 47평형인데요. 같은 비용으로 디자인도 고급스럽고 공간 활용도도 200% 끌어올리는 인테리어 법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딱 이렇게만 해주세요 라고 요청하시면 고급스럽고 편리한 우리 집을 무조건 만들 수 있습니다. 과하지 않고 우아한 현관은 이 4가지만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톤을 일치시키는 겁니다. 예전 현관을 보면 역시나 여러가지 톤이 어지럽게 섞여 있었어요. 하이그로시 타입의 미색 신발장, 노란기가 도는 우드 중문, 2가지 패턴과 색상이 섞인 바닥 타일, 질감이 강한 아트월까지 각기 떼어놓고 보면 나쁘지 않은데 좁은 현관에 몰아 있다 보니 산만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중구난방이었던 컬러 톤을 따뜻한 아이보리색으로 통일시켰더니 훨씬 세련된 현관으로 변신했습니다. 두 번째는 선을 최소화하는 겁니다. 예전 현관을 보시면 천장에 우물천장이 있고 테두리에 두껍게 몰딩까지 들어가서 분절선이 굉장히 많은 현관이었어요. 신발장도 보면 테두리에 서라운딩이 있는데 이런 것들 때문에 천장도 낮아 보이고 촌스러워지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현관 전체를 다 철거하고 평평한 천장으로 깔끔하게 다듬어서 분절선을 최소화했고요. 신발장도 서라운딩을 제거하면서 보호를 천장까지 올려 붙여서 시원한 느낌이 들도록 개선했습니다. 세 번째는 여백을 두는 거예요. 오른쪽은 일자로 신발장을 쭉 채워주고 반대편은 절반은 수납, 나머지 공간은 벤치와 거울을 설계하면서 여유를 줬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공간에 여백이 생기면서 한층 더 고급스러운 분위기가 완성됐어요. 벤치 옆 수납장 가운데도 오픈 박스를 고정해서 자동차 키와 같은 가벼운 소지품들을 올려둘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고 맞은편 신발장도 하부를 띄우면서 좀 더 개방감 있는 현관을 설계했습니다. 네 번째는 조명인데요. 간접 조명, 메인 조명, 포인트 조명의 조화가 중요합니다. 현관 면적은 한 평이 좀 안 되는 크기 때문에 메인 등은 2인치 다운라이트 3개 정도 넣어주면 충분합니다. 간접 조명은 신발장 하부라든지 오픈박스 내부처럼 비워진 공간에 적용하면 개방감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벤치 위쪽에 있는 거울 양옆과 벤치 하부 공간에도 간접 조명을 풍부히 적용하면서 화사하고 밝은 현관을 만들었어요. 거울 앞쪽에는 포인트로 펜던트 조명을 넣으면서 하부에 오브제 같은 걸 두고 전시할 수 있게끔 구성했습니다. 현관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아이템은 중문이에요. 예전에는 투박한 우드 컬러의 슬라이딩 도어 2짝이 달려 있었는데 이번에는 심플한 화이트 톤의 알루미늄 양방향 스윙 도어를 적용했어요. 중문 프레임은 신발장과 맞춰 한솔 필름에 콘크리트 화이트로 적용해서 일체감 있게 마감했고 유리는 안에 들여다 보이지 않는 패브릭 유리를 넣어서 가족들의 프라이버시가 지킬 수 있게끔 했습니다. 현관에서 중문을 열면 가장 먼저 보이는 복도 공간은 조명을 굉장히 섬세하게 계획했어요. 복도와 거실 경계부를 따라 쭉 천장에 간접 조명을 집어넣어서 이 집에서 가장 긴 축인 복도 공간이 더욱 확장되어 보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 자칫 밋밋할 수 있는 공용 욕실 벽체를 이용해서 이 집의 와우 포인트를 기획해봤습니다. 이너솔로 면 조명을 구성해서 입체감을 살렸습니다. 이너솔로 한번 시선을 끊어주고 거실에서 바라보는 이 인면이 와이드해 보일 수 있게끔 가로로 선반을 추가하면서 오브제나 장식품을 올려둘 수 있게 했습니다. 코지웰 쪽에는 COB 타입의 2인치 다운라이트를 적용해서 벽면이 자연스럽게 강조되도록 했어요. 여기에 그림이나 가족 사진을 걸어두면 멋스러운 포인트가 될 겁니다. 복도 계획에서 빠질 수 없는 아이템, 발목등도 적용했는데요. 입구방에서 거실로 나가는 모서리 하나, 안방에서 거실로 나오는 모서리 하나, 이렇게 총 2개의 발목등을 적용했어요. 빛과 동작을 감지하는 모델이어서 낮에는 켜지지 않고 어두울 때 작동하는 똑똑한 조명입니다. 마지막으로 현관에서 바로 이어지는 복도 공간 수납도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현관에서 오른쪽 입구방 사이에 통로 공간이 꽤 넓게 있더라고요. 통로는 좌우폭이 1000이면 충분하기 때문에 나머지 공간을 활용해서 수납을 기획했어요. 청소기나 간단한 생활용품을 이곳에 전부 정리할 수 있을 만큼 볼륨이 꽤 되는 공간입니다.
구석에 알 박힌 주방 솔루션, 이렇게만 따라하시면 디자인과 편의성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습니다. 이 집의 주방 평면을 보면 본용 욕실을 끼고 안쪽으로 주방이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전형적인 알 박힌 주방 형태입니다. 이런 알 박힌 주방은 진입부가 좌우폭이 좁아서 구현할 수 있는 주방의 형태가 제한적이라는 게 가장 큰 단점이에요. 안 그래도 좁은 주방 입구에 두꺼운 목공 장식이 되어 있죠. 게다가 냉장고도 입구 측면에 배치해서 주방을 더 답답하게 보이도록 했습니다. 이런 요소들을 싹 제거하면서 주방의 레이아웃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습니다. 주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거대한 아일랜드예요. 대형 아일랜드를 세로로 배치하면서 편리한 수단 동선으로 기획했습니다. 이렇게 아일랜드를 세로로 배치할 때는 통로폭을 특히 더 신경 써야 해요. 메인 주방과 홈바 그리고 맞은편 벽체까지 통로폭을 950으로 넉넉하게 잡아주면서 통행이 불편하지 않게끔 설계했어요. 아일랜드는 중학생 따님이 친구들과 놀러 왔을 때 간단한 음식을 해 먹을 수 있게끔 보조 쿡탑과 싱크볼, 바 테이블 공간을 구성했고요. 수납도 양면으로 넉넉하게 설계해서 아일랜드 위쪽을 항상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아일랜드 수납 구성할 때 한 가지 팁을 드리면 하드웨어는 그냥 블룸으로 하세요. 가격이 좀 비싸지만 훨씬 튼튼하고 작동성도 부드럽고 오래 쓸 수 있습니다. 서랍 사이즈는 용도에 따라 2칸 또는 3칸으로 나눠서 구성해 주세요. 큰 냄비라면 2칸, 작은 접시라면 3칸으로 구성하시면 좋습니다. 무조건 서랍을 너무 크게 만들면 그릇을 쌓아두게 돼서 나중에 꺼내기가 불편하게 됩니다. 아일랜드 측면에 있는 홈바는 커피 머신이나 소과전을 올려줄 수 있게 상판을 구성했고요. 아일랜드와 동일한 트라부틴 패턴의 세라믹을 상판과 미드웨이에 적용해서 통일감 있는 인면을 구성했습니다. 상부장은 브론즈 유리 도어에 내부 간접 조명을 더해서 컵이나 와인잔 같은 기물들이 돋보일 수 있도록 했고요. 더 깔끔한 홈바를 구성을 위해서 터치 스위치를 적용했습니다. 하부에도 수납장을 넉넉하게 만들어서 충분히 수납할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창가 쪽으로 메인 인덕션과 싱크볼이 있고 식세기도 싱크볼 근처에 배치했어요. 우측으로는 정수기와 소과전을 둘 수 있는 홈바 형태의 오픈박스를 구성했고 못생긴 밥솥은 깔끔하게 정리되도록 스카시네 도어와 인출장 형태로 기획했습니다. 그 옆으로 큰 장과 로봇 청소기장이 쭉 이어지는 레이아웃입니다. 메인 주방이 화이트 톤으로 깔끔한 느낌이라면 냉장고장은 우드 컬러로 구성해서 이쪽 면 전체가 우드로 이어지게끔 대비감으로 포인트 줬습니다. 실패 없는 주방 조명 배치는 이 공식으로 끝납니다. 먼저 아일랜드 위에는 2인치 다운라이트 3개씩 두 그룹으로 총 6개를 배치하세요. 메인 주방 통로에는 멀티메이트 등 3개를 넣고 냉장고장 앞쪽에는 2인치 다운라이트 3개를 배열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조명을 원형 타입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디자인을 섞는 거예요. 동그란 다운라이트만 박혀있으면 지루하고 촌스러운 천장이 됩니다. 간접 조명 배치도 중요한데 상부장 하부, 홈바 오픈 공간 상부, 유리도어가 적용되어 있다면 가구 내부에도 빠짐없이 넣어주시고요. 지금처럼 천장 모서리면에도 간접 조명을 넣으면 훨씬 고급스럽고 분위기가 있는 주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주방에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공간은 발코니예요. 이 안쪽에도 숨겨진 수납 공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창가 아래쪽에 하부장을 짜서 수납 공간을 확보했고 그 옆으로는 기성 분리수거함을 놓고 쓸 수 있도록 비워드렸어요. 맨 끝에는 창고장이 하나 있는데 폴딩 도어를 적용해서 편의성을 놀렸고 내부에는 선반을 적용하고 하부는 큰 짐들을 놓을 수 있게 비워드렸습니다. 이렇게 발코니에 짐을 두고 쓸 때는 곰팡이가 쉽게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단열 공사를 해주시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 잊지 마세요. 이 집 거실 사이즈는 5,400에 4,500으로 40평대에 걸맞는 넓은 크기예요. 그런데 예전 거실 사진을 보면 생각보다 넓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와 있는 짐이 많았고 벽체나 천장에도 패턴이 많은 마감재가 붙어 있었기 때문이죠. 이렇게 마감재가 들쑥날쑥하면 아무리 정리를 잘해도 분위기가 어수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거실은 바닥면을 깨끗하게 정돈하는 게 첫 번째였습니다. 우물천장을 만드는 것 대신 주방과 단차를 주면서 거실 천장 전체를 높여줬더니 훨씬 높아 보이는 효과가 있고 전체적으로 마치 갤러리 같은 느낌이 듭니다. 거실 벽체와 천장 마감재는 디아망 애쉬 베이지, 바닥재는 동화 자연마루의 나투스진 그란데 콰이엇 웨이브 모델로 타일형 강마루 조합이에요. 여기는 TV 배치를 고정하지 않고 자유롭게 이동하신다고 하셔서 메인 스위치만 이쪽 벽체에 남기고 비디오폰은 주방 쪽 벽체로 이동했습니다. 이 자리가 거실에 앉아있을 때도 주방에 있을 때도 보이는 위치예요. 거실에 그대로 뒀다면 주방 안쪽에서 요리하다가 여기까지 한참 나와야 하니까 그런 불편함이 없도록 동선을 고려해서 배치했습니다. 고정부 스위치와 콘센트는 디자인이 예쁜 융 스위치로 적용하면서 고급스러움도 더해줬어요.
보통은 거실 한쪽 벽면에 소파를 두고 그 맞은편 벽 쪽에 TV를 배치하죠. 그런데 저는 이 넓은 거실을 그렇게만 쓰는 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거실은 휴식과 손님 맞이, 공부나 작업이 모두 가능한 다기능 공간으로 계획했어요. 벽에 소파를 딱 붙이지 않고 소파 뒤쪽에 바 타입의 테이블을 둬서 책을 읽거나 공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쓰실 예정이고, 창가 앞쪽으로는 6인용 다이닝 테이블을 배치해서 가족끼리 식사하거나 차나 커피를 마실 수 있는 자리로 구성했습니다. 이렇게 거실에 가구를 많이 넣으면 좀 답답해 보이지 않을까 우려스러운 분들 계실 텐데요. 책상, 의자, 소파 이런 것들은 키가 크지 않기 때문에 공간이 답답해지지 않습니다. 복도, 천장, 그리고 에어컨 단내림으로 생긴 창가 쪽 단차 부분과 커튼박스까지 간접 조명을 풍부하게 적용해서 눈이 편안한 거실을 만들었어요. 다만 공간이 넓을 때는 적절한 위치에 매입 조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간접 조명은 빛이 바닥까지 도달하지 않거든요. 걸어다닐 때는 잘 못 느껴도 막상 테이블에 앉아서 작업할 때는 눈이 침침하고 어두울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매입 조명 계획이 필요해요. 조명 타입은 항상 광원이 눈에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걸 택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 천장이 깔끔하게 보이고 눈의 피로도도 최대한 낮출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실이 좀 더 여유롭게 보이는 데는 발코니 확장부의 역할이 큰데요. 침실 발코니 일부를 고형부로 내어주면서 거실의 인면이 좀 더 깊어 보이는 효과를 냈어요. 여기는 실내 자전거를 두고 간단한 운동하는 공간으로 사용하실 예정이고요. 이 뒤편은 대피 공간이자 실외기실입니다. 거실 벽체에 있는 가구 도어를 열고 들어가면 업무 공간이 나옵니다. 집에서 간단히 업무를 볼 공간이 필요한데 침실 하나를 내어주기 어렵다면 이렇게 발코니 공간을 활용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책상을 기역자 형태로 배치하고 책장을 벽 쪽에 넣으면서 최대한 공간을 효율적으로 배치했고, 의자 사용이 불편 없도록 통로폭을 850으로 넉넉하게 잡았습니다. 겨울에 여기서 업무를 보더라도 춥지 않도록 단열도 굉장히 신경 써서 해드렸어요. 옷이 많은 분들이라면 안방 레이아웃을 이렇게 잡아보세요. 이 집은 건너방 하나를 드레스룸으로 만들었지만 고객께서 가지고 있는 옷이 굉장히 많았어요. 안방을 휴식 공간과 서브 드레스룸 이렇게 두 개의 공간으로 구분해줬습니다. 침대 헤드홀을 약간 높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스럽게 영역이 나눠지도록 했습니다. 침대 양쪽으로 협탁을 두고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독서등과 콘센트를 넣어드렸어요. 드레스룸 영역은 붙박이장 내부 설계를 꼼꼼하게 했는데 고객께서 가지고 있는 짐들을 사전에 다 전달받아서 가방, 바지, 롱코트 같은 것들을 깔끔하게 수납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수납장 도어를 열면 전신 거울이 보이도록 안쪽에 구성을 해서 전체적인 인면을 깔끔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맨 우측에 있는 폴딩 도어를 열면 화장대가 나오는데 화장품을 쓰다 보면 상판에 널어두고 쓰게 되잖아요. 평소에는 도어를 닫아서 단장하게 보일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화장대 상판은 주방 아일랜드에 적용한 것과 같은 세라믹이에요. 세라믹은 원장 단위로 주문되기 때문에 남은 자재는 곳곳에 알차게 활용하면 고급스러움도 끌어올릴 수 있고 좋습니다. 여기처럼 침실 하나를 온전히 드레스룸으로 쓸 수 있다면 세탁기는 무조건 드레스룸 안에 넣으세요. 실내로 세탁기에 옮겨오면 누수 문제는 없을까요? 세탁기에서 누수 문제가 생긴다면 보통 호스 연결부에서 발생하거든요. 이 연결부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조치가 늦어져서 난리가 납니다. 이 하단에 보시면 밸브를 잠글 수 있게 만들었어요. 수납장의 가장 낮은 부분은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여기를 이용해서 연결부 점검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면 편합니다. 다만 세탁기장을 짤 때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게 세탁기 깊이가 보통 850인데 이걸 가리겠다고 장을 900으로 짜면 공간이 엄청 협소해집니다. 세탁기 일부가 좀 튀어나와도 괜찮아요. 고형부처럼 보여지는 공간이 아니어서 외관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드레스룸을 구성할 때는 에버 빨래 할 수 있는 세면대나 싱크볼을 넣어두면 좋고요. 상부에 행거를 넣어두면 자연 건조가 필요한 옷들을 걸어둘 수 있어서 편리합니다. 그리고 이 드레스룸의 포인트는 빨래 수거함이에요. 회전 타입의 뚜껑이 있어서 안이 바로 들여다 보이지 않는 디자인이고요. 수납장 여닫이 도어를 열면 바구니를 쉽게 수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욕실에 이것 빠지면 반쪽짜리 기획입니다. 바로 급기장치인데요. 본용욕실과 안방욕실 모두 욕실에 음압이 걸리지 않도록 급기장치를 넣었어요. 이렇게 신선한 공기를 욕실에 넣어주면 곰팡이 증식을 늦출 수 있고 환풍기 작동으로 인해 하수구에서 역류하는 냄새를 차단할 수 있습니다. 욕실의 기본 사이즈는 1600에 2200 정도인데 이 정도 규모의 욕실이라면 양변기 좌우폭은 700, 샤워부스 최소폭은 750으로 잡고 나머지 공간에 세면대를 배치하면 쓰기 편한 욕실 완성입니다. 파티션은 기왕이면 유리보다는 타일 파티션으로 해야 좀 더 고급스럽고 파티션을 세울 때는 통로폭과 1:1로 비율을 맞춰주면 좋아요. 통로보다 파티션이 넓으면 공간이 답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여기 고객님이 인테리어 준비하면서 우연히 디자인 소금의 영상을 보셨대요. 뭐가 문제인지 짚어주고 그에 따른 해결책까지 제시해줘서 내용을 이해하는 게 편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제가 직접 요리도 하고 살림하기 때문에 어떤 게 불편한지 너무 잘 알아요. 특히 이 집은 공간 하나하나 허투루 버리는 곳이 없이 철저한 기획으로 설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도 예쁜 디자인은 기본이고 편안한 삶까지 디자인해주는 그런 업체와 꼭 인테리어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디자인 소금의 양성호 시장이었습니다.